안녕하십니까. 신후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인데 개인회생에 있어서 채권자의 권리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가장 많이 오는 게 채무자가 회생을 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도대체 어떤 권리가 있는지 많이들 여쭤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은 결국 채무자의 회생 계획안이 인가가 되기 위해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채권자 뭐 4분의 3이든 3분의 2든 동의가 필요한데 개인회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직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자가 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졸지에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받는다고 쳐도 그게 원금의 절반도 안 될 수가 있고 원금의 10%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가장 물론 채권자가 뭐 임금이라든지 뭐 채권자가 뭐 국가기관이라서 세금이라든지 어쩌면 그런 건 면책이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은 개인 사업자들 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 대금이라든지 돈을 빌려줘서 못 받는 경우라든지 이런 걸 주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먼저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뭐 채권 액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영업을 했어요. 영업을 하고 가게를 정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죠. 많이 보통은 뭐 식당을 하다가 정리를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보통은 식당을 정리할 때 상가 권리금을 받아요. 근데 상가 권리금을 보통은 이럴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던지 뭐 다른 식으로 돌려받고 자기가 돈이 없다고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거를 소수의 채권자들만이 알아요. 소수의 채권자들만이 알고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확실히 이의 신청을 하는 게 맞아요. 그 어떤 경로로 인해서 이걸 알게 됐고 이걸 알게 돼서 이 사람이 이 권리금을 은닉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 같다라고 신청하시고 원칙적으로 그 은닉한 게 어느 정도 내 추측상 맞다면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어요. 뭐 사기회생이라든지 이런 걸 사기회생이라고 하거든요. 내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다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뭐 개인 파산을 신청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뭐 사기 파산이라든지 사기회생이 어쨌든 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적극적으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고 형사 고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은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 개인 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알게 돼요. 내가 도무지 이제 원리금을 못 갚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왜냐면 경제 흐름상, 돈의 흐름상 돈은 안 벌리는데 돈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갚지 못할 거라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알게 돼요. 그럼 그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인데 그때부터 돈을 빌린 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언제 빌려줬는지 이 사람의 경제적 사정이 언제 나빠졌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진술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술서를 채권자가 열람등사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열람등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다. 아니면 거래 대금을 주고 못 받았다.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사기죄를 고소를 하셔야 돼요. 왜 사기죄를 고소를 하냐? 이 사람이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형사처벌도 중요하죠. 형사처벌도 중요한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즉 통합도산법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관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받았든 말든 개인회생의 면책을 받았든 말든 이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아요. 즉 사기로만 인정된다면 형사고소에서 사기로만 인정된다면 내가 돈을 빌려줬던 돈, 내가 띄어먹었던 돈은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되기 때문에 면책이 되지 않아요. 그럼 뭐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 사람이 개인회생 면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받았어요. 그럼 다른 채권자들은 돈을 달라고 못할 거 아니에요. 강제집행도 안 돼요. 근데 나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고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수의 대부분 이제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들어가면은 몇 번 알아보다 다 포기를 해요. 다 포기를 하고 뭐 고소도 안 하고 하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고소를 하죠. 고소를 해서 사기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기죄로 인정되면은 이제 나중에 다른 채권자들이 모든 면책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때서야. 그럼 뒤늦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기로 했으니까 당장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채무자가 진짜 돈이 없어요. 채무자가 숨겨둔 돈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채무자가 이제 개인회생 기간이 보통 3년이니까 3년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요. 대부분. 그러면 그때 이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민사소송으로 확정시켜 놓는 거예요.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그래서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